춘생추살 6. 상제님의 돈은 어떻게 굽이쳐 왔나. 3번 변해서 매듭이 지어진다. 내적인 도운도 외적인 세운과 같이 삼변성도로 크게 3번 변해서 매듭이 지어진다. 상제님 도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도성 덕립을 이루기까지 크게 3마디의 역사 과정을 거쳐 나간다는 말이다. 연극으로 말하면 3막짜리다. 연극이 짤막한 것은 1막에 끝나고 좀 긴 것은 2막에 끝난다. 상제님 일은 3막으로서 매듭을 짓게 된다는 말이다. 왜 그러냐 하면 천지지리 삼원이라, 천지의 이치라 하는 것은 삼수로서만이 매듭을 짓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알기 쉽게 말하면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어야 되고 수컷이 있으면 암컷이 있어야 된다. 암수가 결합하면 거기서 새끼가 생겨나고, 또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고 하늘 땅이 있으면 거기서 만유의 생명이 태어난다. 그렇게 3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다. 무엇이고 삼변이라야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천교가 제1변이고 제2변이 용화동판이고 제3변이 지금 증산도다. 이것을 태모님 말씀으로 말을 하자면 이러하다. 상제님이 기유년 1909년 6월 24일에 어천을 하셨는데, 태모님이 기유 경수를 지나 3년째 되던 신해년에 상제님 성탄치성을 모시고서 대흥리 차경석 성도댁 뜰악에서 잠시 혼도하셨다. 그때 일어나시면서 이종 동생인 차경석 성도를 보고 내가 무슨 생이냐 하고 물으신다. 경석이 경진생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나도 경진생이다. 속담에 동갑장사 이 남는다고 하니 우리 두 사람이 동갑장사하자 하시고 생일은 언제냐 라고 물으신다. 그러자 경석이 6월 초하루라고 대답하거늘 태모님이 내 생일은 3월 20였세라. 나는 낙종무를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무를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3월에 씨나락을 치는데 태모님은 3월생이니 파종무를 맡고 차경석 성도에게는 6월생이니 이종무를 맡으라는 것이다. 쌀 농사 짓는 데는 물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물이 있어야 씨나락도 치고 모도 옮겨 심는다. 그러면서 추수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그 추수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모짜리에서 뽑아 이종한 모를 성장시켜서 가을철에 추수를 하려면 성장에서 결실까지 3, 4개월이라는 허구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상제님 말씀에 시절 화명 3월우요 풍류주세 백년진이라 라는 말씀이 있다. 제철 꽃은 3월비에 활짝 피었고 온 세상의 백년띠끌을 내 무국대도의 풍류와 술로써 씻는다는 뜻이다. 이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신 지 100년이 되면 풍악을 갖추고 흥겨운 노래와 춤과 술로써 그동안의 묵은 기운을 다 씻어낸다는 말씀이다. 추수하기까지 100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추수하는 것은 100년 후의 일인지라 태모님이 추수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신 것이다. 일대가 30년이라면 3대 후의 일이 아닌가. 추수할 사람에 대해 고시 한 구절로 말하면 송하의 문동자 하니, 소나무 밑에서 처사님이 어디를 가셨냐고 동자에게 물으니 언사 채약거라. 스승님이 약을 캐러 가셨다고 대답하는구나. 지제차 산중이연만. 다만 이 산 가운데에 있으련만. 운심부지처라. 구름이 깊어서 간 곳을 알지 못하겠구나. 추수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련만 그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구나. 첫 번째 판. 700만 명이 뭉치고. 도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모님이 도통을 하시고 나서 제1변 보천교가 개창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신도가 부릴 듯 했는데 주로 전라도와 충청도가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다. 그래서 태모님이 차경석 성도 집에 포정소를 여셨다. 그렇게 해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보천교가 한참 성장을 했다. 그때 보천교 세력이 얼마였느냐 하면 신도수가 자그마치 700만이라고 했다. 700만. 만건 쓰고 귀 빼놓을 줄 아는 사람은 다 보천교 신도였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일본인들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보천교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몇 달 전 1936년 병자년 윤 3월에 보천교 교주 차경석 씨가 작고를 했다. 교주가 죽고 식민치하에 해산 명령을 당했으니 교단이 해산될 수밖에 더 있겠는가. 일변도우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두 번째 판. 우주 변화 원리로 상제님 진리를 체계화하고. 나는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언제쯤 손을 든다 하는 것까지를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이는 어려도 그때 이미 득의 지추가 되면 반드시 상제님 사업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24살에 8.15를 맞이하고 8.15 해방과 더불어 드디어 상제님 사업을 시작했다. 그때는 하지 중장이라는 미국 사람이 군정장관이라 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다. 당시 우리나라는 연합군 덕에 해방만 되었을 뿐이지 완전히 무정부 상태였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유엔 감시하에 50선거를 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때 우리나라 국시가 반공이었다. 공산주의와 대결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반공이지만 그때는 더 강력했다. 그 당시에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모스크바 대학을 나와서 남쪽에 남로당을 조직하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 그래서 경찰들이 사람 몇 명만 모이면 잡아다가 남로당 아니냐고 별의별 조사를 다 하고 남로당 조직원이라고 죽도록 두드려 팼다. 그때 반공법에 걸려 잡혀가면 그냥 맞아 죽는다. 살아나와봤자 이미 병신이 돼서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숱한 고문을 행했는데 그중 쇠존매라는 게 있었다. 점잖든 점잖지 않든 매 이름이 그러니 달리 부를 수가 없다. 소자지 있자는가. 나는 소자지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한 60cm 되는가 보다. 그놈을 물에 불려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한 대 치면 살에 착 감겨서 살가죽이 홀딱 벗겨진다. 일본은 물러갔지만 그때 경찰서라는 게 내내 일본 경찰의 재판이었다. 그런 세상에 우리나라 전 국민을 상대해서 나 혼자 포교를 했다. 그때는 오직 나 한 사람뿐이었다. 아무리 불러보아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상제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하늘 밑에 어디에도 없었다. 참으로 적막강산이었다. 오직 내 그림자와 같이 할 뿐이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척자로서 정성을 다 바쳐 상제님 진리를 세상에 펴는 포교 행각의 일로매진을 하건만 상제님 천지공사라는 게 순전히 신명공사인지라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봤자 신명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주 변화 원리를 도표로 그렸다. 그게 내가 25살 먹어서 그린 것이다. 충남 아산군 배방면 남리라고 하는 곳에서 불학 청년들을 모아놓고 우주변화 원리 도표를 그려놓고서 포교를 했다. 그렇게 우주변화 원리 틀, 선후천 생장염장의 틀을 짜놓으니 비로소 상제님의 진리를 체계화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또한 영적인 체험으로 포교를 하기 위해서 7사람씩 조를 짜가지고 방 안에서 면벽 단좌, 얼굴을 벽을 향해 쭉 둘러앉히고 수련을 시켰다. 일주일을 한도로 해서 시키는데 빠르면 한 사흘, 오래 걸려도 한 5, 6일이면 누구도 다 광명을 체험하고 개안이 되었다.
신안이 열렸다는 말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영이 하늘에 올라가 상제님을 뵙기도 하고 자기 조상님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 당시는 수련 공부에 들어가는 입공치성을 모실 때에 절을 올리다가 터져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입도치성을 모실 때에 첫 절을 올리다가 엎어져서 그냥 터지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제2변 때 30만 신도를 일으켰다. 세 번째 판으로 넘어가는 마디. 내가 청춘을 다 바쳐 제2변을 일으켰으나 6.25 동란이 터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할 수가 없어서 일단락을 짓고 대휴게기를 선포했다. 그게 상제님 공사 내용이다. 도전을 보면 상제님이 천지공사로 인하여 20날 동안 말도로 귀양을 가는 구절이 나온다. 그 섬에 집이 2호쯤 있는데 상제님이 김광찬 성도를 더불고 그곳으로 공사를 보러 가셨다가 정확히 20날 만에 나오셨다. 그것이 내게 붙인 20년 귀양살이 도수이자 2변에서 3변으로 넘어가는 마디인 것이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저 애들 교육이나 시키면서 가불로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서 구비를 친다는 상제님 말씀을 좌우명으로 써붙여 놓고 세월을 낚으면서 때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드디어 1974년 갑인년, 1975년 을묘년을 맞이해서 상제님 사업의 포문을 다시 열었다. 말도 전북 군산시 고군산 군도의 서단에 있어 끝섬이라고도 한다. 상제님께서 이곳에 머무시며 차마 겪기 어려운 고생을 하시며 공사를 보신 후 정확히 20날 만에 나오셨다. 세 번째 판. 상제님 대도문화의 성전, 도전이 출간되다. 귀양살이 20년을 마치고 내가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21살 된 갑오생 자식을 더불고서 제3변에 증산도란 간판을 붙였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금 내가 80 중반이 되었다. 그런데 그 갑오생 21살 자식이 잠잘 시간도 없이 청춘도 바치고 전부를 다 바쳐서 지금은 50이 넘은 장년으로 증산도 종정에 위치해서 상제님 대도문화의 성전이자 후천 생활문화의 법전인 도전을 펴내고 또 최근에 개벽 실제 상황을 펴내고 다른 많은 서적도 집필했다. 상제님께서 나에게 그 갑오생 말을 더불고 증산도를 성장시켜 도성 덕립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지금은 사회에서 증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좋은 책도 많이 나오고 각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대학원생, 석사, 박사들에게 장려금을 줘서 상제님 진리 연구도 시키고 있다. 또 증산도 사상연구소 논문집이 7집까지 나왔다. 그리고 이제 도전이 영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서바나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1차 번역이 되었다. 지금은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서 여러 언어로 번역된 도전이 세계의 학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 어디에도 널리 퍼져나갈 것을 확신한다. 도전은 새 세상 전 인류의 교과서. 상제님이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서 이 세상판을 새로 짜신 공사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증산도 도전이다. 이 세상 둥글어가는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가 상제님의 천지공사 내용에 다 들어있다. 해서 도전만 잘 봐도 세상이 어떻게 둥글어가는지를 다 알 수 있다. 도전은 바로 세상 둥글어가는 비결인 것이다. 도전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져 있다. 전 인류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도전 속에 다 들어있다. 또 상제님의 도전은 후천 5만 년 새 세상 전 인류에게 삶의 교과서이다.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사회 등 각색 부문이 상제님의 하나인 진리권에 다 함축되어 있는데 그 하나인 진리권, 통일문화, 결실문화가 도전 속에 똘똘 뭉쳐져 있다. 고서에 보면 새 조자, 자주 삭자, 날 비자, 조삭비라는 문구가 있다. 셀 숫자를 자주 삭이라고도 한다. 새라는 놈은 새끼를 낳으면 그 어미가 자꾸 밥을 물어다 주기도 하고 똥을 받아서 물고 나가기도 하고 연해 그렇게 반복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 새끼는 새 둥지에 앉아서 털이 나는 대로 나는 연습을 하느라고 자꾸 날개를 친다. 그래서 조삭비 하면 새가 자주 나는 연습을 한다. 새가 자주 난다는 뜻이다. 새도 제 둥지에서 자꾸 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잘 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과 같이 도전을 보면서 자꾸 조삭비를 하다 보면 2회 집중이 되어 이치가 모아진다. 그러면 무슨 우주변화 원리, 천지공사, 가을 개벽, 조화선경, 무엇해서 내 머릿속에서 틀이 다 잡힌다. 그러면 천지이치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가을 개벽이 오는구나. 개벽이 오면 상제님의 화권으로서 사람을 살리는구나 하고 자연히 상제님 진리를 통하여 꿰뚫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하추 교역기, 가을 개벽기가 돼서 사실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는 것 하나밖에 없다. 개벽철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이게 현재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중생들의 일대 명제이다. 그 모든 문제가 도전 속에 다 들어있다. 상제님의 상생문화로 세계가 하나 된다. 1999년 1월 유럽연합의 나라들이 유로 체제를 출범시켰다. 유로화라는 특정 화폐를 만들어서 공통으로 통용되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2002년 1월부터 참여국 12개국 내에서 각 나라의 고유한 화폐 사용을 폐지하고 유로 지폐와 동전만으로 통용하고 있다. 그걸 역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거기는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증산도의 위치에서 보는 관점은 다르다. 머지않아 상제님 진리로서 도성덕립이 됨과 동시에 세계 통일정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지역도 하나로 통일이 되고 화폐도 통일이 되고 모든 생활제도가 하나로 통합이 된다. 그런 통일 기운이 조성되기 위해서 현실에서도 유럽연합이 하는 것과 같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니 그린 라운드니 하는 체제도 전부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려는 기운에 의해 등장한 것이다. 내가 8.15와 더불어 상제님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구촌에 세계 가족을 건설한다 하는 겁없는 소리를 했다. 그때 세상에는 참으로 겁없는 말이었다. 누가 들으면 저 사람 미쳤어 했다. 지구촌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나니까 제주 많은 신문 기자들로부터 지구촌에 세계 가족을 건설한다는 문구가 나왔다. 이제 도운과 세운의 삼변이 마무리되면서 세계는 하나의 정부에 의해 상생문화의 통치를 받게 된다. 세계 일가 통일정부가 상제님의 하나인 진리권, 통일 진리권에서 이루어진다.